덮을 아자. 뚜껑이죠, 뚜껑. 그릇을 덮는 뚜껑입니다. 덮을 아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도 쓰입니다. 똑같습니다. 덮을 아자. 무엇을 덮고 있느냐? 돈을 덮고 있어요. 돈을 덮고 있어요. 돈을 왜 덮었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원가, 이익 이런 거는 덮여져 있는 거예요. 원가가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런 것을 덮어놓은 거예요. 돈을 덮었다. 그러니까 언제 쓰이느냐? 장사할 때 쓰이느냐? 장사고 갑가 그럽니다. 장사고 갑가 그럽니다. 선역서에도 보시면 선역서도 덮을 아와 비슷하죠. 예, 이거는 선역서는 사실은 이렇게 광줄이 망태기 같은 새집 위에 새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새가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새가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어디에? 새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네, 새집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새집 위에. 새는 언제 새집 위에 앉느냐?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올 때 해가 뉘어질 때 이제 저녁에 앉는 거예요. 그 해가 뉘어지는 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선역서다 이런 뭐 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선역서인데 그냥 외우셔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글자로 여기에 덮을 아 밑에 여가 있는데 이 덮을 아가 아니고 양손으로 양손국에 해당하죠. 양손으로 뒤에서 여자를 확 힘 못 쓰게 잡는 거예요. 어디를 잡으면 가장 힘을 못 쓰겠어요? 허리죠. 그래서 이게 원래 허리 요자인데 필요한 여자를 구하다, 구할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허리라는 글자를 만든 것이 허리는 신체 기관이니까 육다로를 집어넣어서 허리요가 생긴 거예요. 요통. 자, 덮을 아에다가 돌아올 복자 썼습니다. 돌아올 복자. 왕복하다 할 때, 왕복하다 할 때 이게 돌아올 복자죠. 예. 여기에서 돌아올 복자 썼는데, 요거 위에 있는 뚜껑 덮었어요. 이게 집차가 한번 돕니다. 한번 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번 딱 돌면 집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집차가 한 번 더 돌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네, 집차가 돌아온 거죠. 네? 이게 갔다가 뒤로 뒤집혔다가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뚜껑이 밑둥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 글자가 뭐예요? 이게 덮을 뒤집힐 복자입니다. 복개라는 거, 뒤집힐 복자. 그러니까 사실은 전복대다 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전복대. 그런데도 이게 뒤집힐 복자지만 덮는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복개할 때 이거 씁니다. 복면 이거 씁니다. 예, 번복하다 뒤집어대는 얘기죠. 예, 그래서 번복하다 씁니다. 패권을 다툰다. 패자. 이런 말 합니까? 제패했다. 합니다. 이게 으뜸 패자인데요. 으뜸 패자인데 여기에 덮으라 들어가 있죠. 이 덮으라는 비우자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비하고 가죽혁하고 뭐예요? 달월이에요. 우리가 세월을 말할 때 풍상이란 말 씁니다. 예? 이 오랜 세월, 비바람 치고 달 뜨고 하는 이런 오랜 풍상을 겪게 되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 가죽이 어떻게 되냐면 빛이 발합니다. 빛바랜 가죽이죠. 그러면은 빛바랜 가죽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장수요, 장수. 장수가 오랜 세월 찢떠나서 전쟁터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가죽옷이 낡아졌어요. 비바람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 가죽이 낡아졌어요. 마침내 이제 목표 달성을 한 거예요.
싸움터에서 승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 다 낡을 때까지 힘써 싸운 장군의 모습에서 패자의 으뜸 패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안석괴 그래요. 안석괴. 안석이란 말은 편안한 자리석 이런 뜻이에요. 안석이 사람이 앉을 때 뒤에다가 방석 놓죠. 그 다음에 임금님 앉는 자리에는 보통 보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뒷받침 우리 차에 타면은 편안하고 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양반들 집에 가면은 앉는 자리에 옆에다가 또 이렇게 팔걸이 같은 게 있죠. 네? 그 모습에서 따왔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석괴 그럽니다. 재앙에 쓰이는 기국에 안석괴 그래요. 안석이란 사람이 편안하게 앉는 자리인데 이것이 이제 단독 사용이 없으니까 여기에다 나무목을 집어넣은 것이 책상괴입니다. 책상괴. 안석 책상괴자입니다. 이것은 그다지 많이 쓰는 글자는 아닌데요. 근데 이 무릎범자에 보면 무릎범자에 부수는 이 안석괴예요. 안석과는 관련이 없는데 이게 무릎범자입니다. 무릎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부할 때 쓰는 이게 뭐예요? 범선. 정말 그림 못 그렸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돛범자죠. 돛범자. 이번에 돛의 모습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무릇범으로 쓰였어요. 왜 무릇범으로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평범하다. 무릇 이런 뜻으로 가차가 되니까 그럼 이게 돛범자였는데 무릇범으로 가차됐으니까 돛이라는 글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돛의 재료가 뭡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돛범자예요. 돛범자. 범선, 출범, 대범하다 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에 이 장인 공자는 우리가 제구라 그랬죠? 장인 공자는 제구예요. 제사 지내는 도구입니다. 소전체에 보면 이 제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무릎범자인데 이걸 잡고 있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장면이에요. 제사는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성질이 절대 안 돼요. 옛날일수록 제사는 더 엄격하고 경건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의 마음이란 것은 신에 대한 신에가 노여롭게 될까봐 제사를 지낼 때는 미리 사전에 일이 생기기 전에 잘 되라고도 지내지만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제사를 지내요. 그럴 때는 신의 노여움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두렵죠. 두려울 공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공자고요. 이 글자는 뭐냐? 두려움을 막아줄 이 대나무 방책, 나무 방책, 두려움을 막아줄 이 주위를 뭐가 싸는 거예요.
나무로. 그러니까 이게 쌓을 축이 된 거예요. 이 원래 이 축성이 하나, 성을 쌓는 것도 외세 침입에 막기 위해서 성 쌓는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쌓을 축자가 두려움을 막아줄 어떤 것들을 대나무와 나무를 이용해서 말뚝을 박는 장면에서 쌓을 축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람과 관련이 있는 거죠. 무릎범이니까. 자, 그러면 바람과 관련이 있는데 대표적인 글자가 뭐예요? 이거예요. 바람 풍자예요. 바람 풍자예요. 무릎범자도 도치인데 도치에다가 벌레가 들어갔는데 이게 바람풍이냐? 우리가 무가 벌레 먹으면 뭐 먹었다 그래요? 뭐 들었다 그래요? 바람 들었다 그래요. 바람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람풍입니다. 그러니까 바람풍이니까 감기라는 게 뭡니까? 감기라는 게 뭐예요? 이게 느낄 감자야. 찬 기운을 느낀 게 감기예요. 스스하다 하면 찬 기운이 몸에 들어가면 그게 바람 든 거예요. 감기 든 거예요. 그래서 감기 들었다 그래요. 감기 걸렸다 그러고. 그래서 찬 기운이 몸에 들어왔으니까 감기 들으면 약을 먹으면 꼭 땀이 나서 이게 안에 있는 찬 기운을 다 뽑아줘야 돼. 화상 입었을 때 보이진 않지만 이게 화상이라서 열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얼음에다 계속 대놓으면 그 열이 다 빠지면 그때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열이 들어와 있는데 놔두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처음에 힘들지만 화상 입었을 때 얼음에다가 계속 있으면 열이 다 빠지고 나중에는 나립니다. 마찬가지야. 화상은 열이 들어온 거고 감기는 찬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들렸을 때는 안에 있는 그 찬 기운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바람풍자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안석개자는 발음교로 썼을 때 밥식과 함께 쓰이면 줄일 기자, 기하할 때 줄일 기자에도 많이 쓰죠. 자, 여기에 안석개가 들어갑니다만 안석개랑은 사실 관련이 없겠죠. 목항자입니다. 머리와 목의 모습입니다. 목항자입니다. 모양은 같을지 몰라도 이거랑 관계없어요. 목항자입니다. 목항자. 목항자인데 여기다가 땅을 파면 갱도라 그래요. 갱도. 갱도라는 것은 이게 목도 갱도죠. 식도라 그래. 땅도 파면 이게 구멍이 굴이 생기게 갱도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목과 똑같아. 땅에 생긴 목. 그게 뭡니까? 구덩이 갱자입니다. 갱구, 갱목 그러죠. 이 목항자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올라가는 순환되는 거니까. 여기가 막히면 안 되니까, 이거 막으려고 하면 저항해야 됩니다. 막을 항자입니다. 막을 항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배가 다니는 배항자입니다. 항해 그랬어요. 옛날에는 배가 다녔던 거죠. 항해.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하늘을 다니니까 항공기에도 이게 배항자가 쓰이는 거예요. 원래는 비행기 없던 시절은 이게 그냥 배항자였는데 지금은 비행기 항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릎범자인데 바람과 관련이 있는 거라 그랬죠? 바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바람과 관련이 있는데 세 조자 넣어보시죠. 봉황새 할 때 봉황봉자, 황새황자예요. 자, 봉황도 무릎범자에다가 세 조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임금 황자 들어간 거죠. 이 봉황새라는 것은 상상의 새예요. 엄청난 새죠. 이 용이나 이런 봉황이 나타날 때는 굉장한 바람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릎범자가 들어간 거예요.
공학세 뭐 별로 쓰이지도 않은 세이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냥 알아두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정자 가보시죠. 이 소정자는 산발이 소치입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사받은 소치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음식을 해먹는 소치 있어요. 하사받은 소는 이 소정으로 표기가 됩니다. 줄여서 쪼개표로 많이 써요. 실제 이 똑같은 모습이지만 실제 음식에 먹는 이 산발이 소치는 뭐냐? 그건 이제 막을격 손역으로 사용합니다. 막을격 손역으로 사용해요. 자, 먼저 그러면 소정부터 보시죠. 하사받은 소부터 보시죠. 이거는 사실 장식품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에 임금님으로부터 하사를 딱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임금님이 신하가 지켜야 될 뭐 이런 것들을 또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릴 어떤 신하된 도리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모셔놓고 있다고.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왕조도 자연스럽게 바뀐 게 아니고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여기에다가 뭔가를 새겨가지고 법칙 칙자 참 모시고 있었는데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이 곁측자죠. 측근 곁에 두고 있었는데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깨트려 버려야 돼. 그래서 칠복이 들어가면 뭐예요? 깨뜨릴 패자입니다. 요 솥은 한자는 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솥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원이 없어. 이 원을 나타내기 위한 글자가 요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원원, 수요원으로 바뀌었어요. 할 수 없이 다시 하나 더 사각형을 만든 것이 이게 뭐예요? 둥글 원자입니다. 원주, 원통할 때 이 인원원, 수효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소트의 의미로 쓰일 경우가 있는데 가출구 할 때입니다. 가출구자는 소정자에다가 두 손 받들 공자입니다. 음식을 가득 해가지고 두 손으로 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사 지낼 준비가 다 되었다. 잔치 벌일 준비가 다 되었다. 구색을 갖추었다. 가출구자입니다. 그러면 잔치하다는 글자니까 잔치를 함께하는 사람은 뭐예요? 잔치를 함께하는 사람은 뭡니까? 함께 구자예요. 구락부라면 있죠. 뭐뭐 구락부. 시골에 같은 데 가면 뭐뭐 구락부 그러죠. 예. 그게 바로 함께 어울려서 노는 사람들이죠. 네, 구락. 예? 어디 있어요? 구락부가? YMCA 같은 게 구락부. 그렇죠. 예. 이게 옛날로 하면 그게 이제 구락부예요. 예. 함께 구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세 개 두는 데니까 이게 이제 바탕질. 요거는 이제 칼로 임금님의 교시를 새겨 넣었고 도끼로 여기 계약서 내용을 다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누가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여기에 적혀 있는 걸 토대로 네가 정말 주인이 맞는지 적임자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탕질자가 되니까 질문할 때 이거 쓰는 거야. 바탕질, 이걸 바탕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이게 바탕질이야. 그래서 생긴 게 질문이야. 바탕을 근거로 이걸 바탕으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질문이야. 뭐 아무 대봐. 못 됐네? 이걸 바탕으로 물어봤는데 못 알아먹어서, 대답을 못해서 그럼 주인이에요? 안 주인이에요? 계약 당사자 아니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자, 손역자. 이 손역자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거의. 우리가 뭐 옛날 글자 모습 살피는 게 아니기 손역자, 막을 격자 이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언덕이라는 것은 담이라 그랬죠? 언덕은 담이야. 우리가 제사를 왜 지냐 했을 때 인간과 신과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게 제사라 했어요. 이게 사귈 제자라 하죠. 교제하다 할 때 언덕이야. 예?
안 보여? 깜짝 놀랐네. 무슨 잘못 얘기했다는 줄 알고 있어. 이게 사길 제자, 사이 제자란 말이에요. 교제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덕은, 이건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담인데, 자, 이게 이제 속격이야. 네? 손역, 막을 격이야. 이건 뭐냐, 그러면, 이 소치라는 것은 말이에요. 산발이 소치잖아요. 솥은 불을 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두꺼운 이 철판이 안에 있는 음식물과 바깥에 있는 이 불 사이를 어떻게 해줘요? 막아주고, 어떻게 해줘요? 또? 분리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이뜰 격이에요. 격리, 원격, 격세지감이면 격세지감. 세대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격세지감이에요. 사이가 뜬다니까. 간격, 간격이 생겼죠? 분리되는 겁니다. 격의 없이 얘기해봐. 뭐야, 막힌 거 없이 얘기해봐. 이런 뜻이죠. 죄송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호랑이죠. 호랑이하고 이게 뭐예요? 소치죠. 그 다음에 개. 분리하면 호랑이, 개, 솥. 호랑이하고 사냥 나가서 호랑이 잡아다가 솥에다가 삶아가지고 누구인데 바쳐? 신에게 바쳐. 그래서 이게 바칠 헌자예요. 헌금, 헌신, 헌물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친다 했을 때 뭘 바쳤어요? 호랑이, 최고의 동물을 바친 거예요. 자, 소치 있습니다. 또 뭘 집어넣느냐? 솥에다가 벌레 집어넣었어. 벌레는 작기 때문에 한 마리 단독 생존이 아니고 생활이 아니고 벌레는 우글우글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다가 누에 있잖아요. 번데기. 솥에다 가득 집어넣었어요. 푹 삶으면 어떻게 돼요? 다 풀어져 가지고 하나가 돼. 화할 용자입니다. 융합이라는 게 뭡니까? 융화라는 게 뭐예요? 다양한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솥에 넣고 찌개 끓이면, 다 찌개 끓인 거예요. 벌레 넣고 푹 끓이면 하나 되는 거라니까. 아주 흥미있는 글자죠? 융화. 융합.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두. 이 말두는 뭐라 그랬죠? 작은 대박이죠? 작은 대박입니다. 작은 대박인데 뭘 대느냐? 별을 대박질해 가지고 세금 낼 거, 또 도지 낼 거, 빚 갚을 거, 먹을 거 이렇게 분류하는 장면에서 뭐예요? 과정, 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쌀도 대박질 해가지고 팔 거, 헤아릴 요자, 요금할 때 먹을 거, 요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 나 여자인데 요거는 영험 있는 뭔가 송곳이라 그랬죠. 이걸로 찌른다 그랬죠. 요거 여기서는 뭔가이면 그거보다는 그냥 홍두깨처럼 생긴 이 쌀 미는 걸 뭐라 그래요? 이 쌀 이렇게 대박에 사면 이렇게 밀잖아요? 그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 때 반드시 어떻게 한다 했어요? 끝에를 남긴다. 그래서 이게 빗길 사자야. 아주 정말 딱 이렇게 밀지 않고 반드시 비스듬하게. 그래서 빗길 사자, 경사합니다. 요거는 북두칠성 할 때 써요, 북두칠성. 북두칠성은 별의 우두머리를 본 거예요.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두머리를 본 거야.
귀신의 우두머리 괴수예요. 그래서 으뜸괴자입니다. 네? 으뜸괴자 왔습니다. 왜 이게 으뜸괴자 됐습니까? 이 두자에 있네요. 두자가 뭐다? 북두실성. 북두실성은 별 중에 으뜸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자방, 감출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 상자방 이렇게 돼 있는데 감출해는 여기서 약간 올라와 있다. 이런 차이 알 수 없어 이제.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같이 본다. 상자방, 감출해. 자, 우리 아까 본 것 중에서 이 사람이 화살통이라고도 보지만 화살 맞아 난 상처에 술 들어 보았다. 의원의 치료의 을자죠. 자, 이거는 넣어놓는데 뭘 넣어놨어요? 세 사람. 사람을 구획지어 놓은 거예요. 동네라는 것이 있으면 그 동네를 짜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통장, 반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구 그러잖아요. 직영구자입니다. 이거 여러 사람을 한 단위로 묶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도끼가 들어갑니다. 도끼로 나무에 홈을 내는 장면이죠. 뭐 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장인, 장자입니다. 요 짝필자는 사람인이 들어가죠. 짝필자는 홀로 있는 한 사람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짝필 그래 홀로 있는 한 사람이에요. 배필. 그 다음에 필마로 돌아와서 필마가 뭐예요? 필마? 그렇지요. 예. 필부 이런 말이 있죠. 예. 짝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할 심자 봐주시죠. 심할 심자는 짝필자가 아니고요. 이게 밑에 아궁입니다. 아궁이하고 이것은 아궁이 위에 보통 이제 시골에 가면 시골은 이 부엌을 정지라 그래. 정지라고 그러죠. 정지. 예? 맞습니까?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게 이렇게 있어요. 아궁이가 있는 거예요. 아궁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솥단지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솥단지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불 때면 붓단지가 이게 이렇게 솥단지 걸려 있는. 요 솥단지가 여기에 있는 요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아궁이. 그 아궁이에다 불 뗄 때 이것이 불 화력이 엄청 어떻다? 세다. 심할 심자입니다. 아궁이의 센 불이에요. 그러면 불 뗄 때 말이에요. 불 뗄 때 무조건 나무를 가득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요리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뭐 방을 데피는지 요리하는지 삶는지 따라 가지고 적당히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 조절을 하는 거요. 이거 쟁기 가지고 생긴 거 쟁기처럼 생겨가지고 나무 집어넣기도 하고 안에 있는 숯을 빼내기도 하고 그래요. 헤아릴 감자입니다. 살필감, 헤아릴 감자. 불의 세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화력인데 이 부뚜막은 엄청난 화력이잖아요. 이거를 뭐가? 흙이 견뎌. 이게 다 흙이잖아요. 그래서 견딜 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 입 벌릴 감 봐주시죠. 입 벌릴 감. 위가 터져 있다 그래서 위 터진 그릇 감 그럽니다. 입 벌릴 감. 자, 단독 사용은 없고요. 이거 뭐 강주리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랑 여기에서 나오는 글자 중에서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요철이라 했을 때 요철 들어간 부분을 오목할 요라 그러죠. 오목할 요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움푹 파인 이제 그릇일 경우에는 그릇으로 보면 되지만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함정처럼 움푹 파인 곳이 있겠죠. 여기에 뭐가 빠진 모습이에요? 함정에 빠진 모습이죠. 적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혹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놨는데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재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흉할 흉자입니다. 함정에 빠져서 보기 싫은 모습이죠. 흉할 흉자.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슴, 쌀, 포자가 들어가면
가슴에 흉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뭐 공산당 그러면 옛날에 막 공산당은 전부 다 그냥 빨갱이라 그랬잖아요. 뭐 빨간 귀신, 뭐 빨갱이를 뒤덮인 사람을 생각했듯이 옛날 사람이 오랑캐 그러면 오랑캐들은 가슴에 뭔가 엄청난 무시무시한 문신을 하고 있는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흉측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랑캐 흉노족 할 때 오랑캐 흉이 된 거죠. 이것이 이제 가슴에 어떤 문신 새긴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가슴이라는 글자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신체를 나타내는 기관인 육다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흉할 흉자 들어가면 오랑캐 흉 들어가면 가슴 흉이 됩니다. 흉상, 흉금을 털어넣다 할 때 가슴 흉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흉악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흉악한 것을 강조한 사람이 흉악할 흉자로서 원흉, 우리가 원수를 원흉 그러죠? 네, 그럴 때 사용합니다. 또 이 오랑캐들이 얼마나 세차게 밀고 들어오는지, 오랑캐가 얼마나 세차게 밀고 들어오는지, 물결이 홍수가 났을 때 물결이 이 오랑캐가 밀고 오듯이 물결이 막 몰아칠 때의 글자입니다. 물결 세찰 흉자입니다. 인심이 흉흉하다 이런 말 하죠. 물결 세찰 흉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가 이렇게 해서 쓰이면은 투표함 할 때 함자입니다. 이렇게 쓰이죠. 이렇게 투표함 할 때 함자입니다. 이것은 화살통에 화살이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화살통을 잘 안 그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 화살통에 화살이 꼽혀있는 모습이 화살이 들어있는 모습. 네. 이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살함, 모금함, 투표함 할 때 함자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죠.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움막이라고 보면 이렇게 움막같이 생겼다 해서 움막이라고 보면 움막에서 사람이 나가는 거, 움막에 사람이 나가는 이 글자가 날출자입니다. 이 날출자는 움막에서 사람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움에서 나간다 해서 날출자죠. 사람이 들어오는 글자는 뭐였습니까? 각각 각자였죠. 이것은 사람이 움막으로 돌아오는 글자가 각각각이라면 움막에서 나가는 글자는 날출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나가면서 뒷공문이 치면서 손살에 치는 거죠. 아, 나 안 해. 이렇게 하는 거. 요것은 손수가 들어가서 이게 뒷공문이 치면서 막 손살에 하는 모습이 졸할졸자입니다. 졸렬하다, 졸짝, 치졸하다 할 때 뒷공문이 치는 거예요. 손살에 치면서 뒷공문이 치니까 뒤로 나자빠지고 뒤로 도망가니까 졸렬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졸짝, 졸할졸자입니다. 언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몸을 굽히고 이게 졸렬한 모습으로 나가느냐? 흔히 이 사람이 이 주검 시자죠? 몸을 굽힌 모습이죠? 언제 몸을 굽히고 나가느냐?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도망갈 때나 굴에서 빠져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 굽을 굴자입니다. 굽을 굴자. 몸을 굽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굴에서는 이 굴혈자죠? 동굴에서는 사람이 다 몸을 굽혀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굽히고 드나드는 굴, 움막굴, 동굴, 토용삼굴 할 때 굴자입니다. 자, 그러면 굴이라는 것은 몸을 굽혀야 드나드는 굴은 사람이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손으로 판다 그래서 팔굴자, 굴찾기, 도굴 할 때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인 186페이지에 이 그릇 가운데서, 이것은 뭐 그릇으로 보기는 힘듭니다만, 이것이 이제 감출해, 그 다음에 감출해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위 터진 이 벌릴 감자가 되니까 모습이 같아가지고 쓴 겁니다. 요것은 멀경, 먼대경 그럽니다. 멀경, 먼대경. 보통 이 마을이 있으면 이 마을 바깥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을 바깥을 보통 교라 그럽니다. 교회. 마을 바깥을 보통 교라 하고요. 이 교회 바깥을 들이라 그랬습니다. 들야. 그 다음에 들의 바깥을 뭐라고 했어요? 이게 수풀림입니다. 수풀. 수풀의 바깥이 뭐예요? 이게 이제 멀경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교회는 동네에 붙은 거고 교회 바깥이 들이고 광야고 광야의 바깥이 수풀림이고 수풀의 바깥이 저 멀리가 먼데 경입니다. 자, 여기 향할 향자는 얼핏 보면은 이 먼데 경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 진면자하고 입구자입니다. 진면자를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하고 출입구예요. 그러면 집에서 출입구는 사람과 빛이나 공기 등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향할 향자입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향할 향, 방향 이런 얘기죠. 요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 글자 중에 하나가 비슷한 글자가 한 가지 동자가 있는데요. 요거는 집을 드나드는 출입구를 나타낸 것이니까 향할 향자고 요거는 옛 글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와 입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단의 모습이고 제단과 입의 모습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제단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한 목소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동자가 된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는 없죠. 온전히 한 가지로 한 소원을 비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가지 동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경자가 이게 물론 부수는 드림이지만 멀경자가 쓰였습니다만 이것은 입구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안으로 사람이 출입구의 안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출입구의 안쪽. 그래서 안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제자는 이 멀경이라는 글자가 쓰이게 됐습니다만 이 글자는 한 손으로 이 손으로 뭔가를 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뭘 들고 있어요? 이 뭐 액밀이라든가 생선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무 쓰레기 같은 걸 말려놓은 것을 중앙을 이렇게 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니까 두 제가 된 거예요. 양쪽으로 갈라진 모습이 두 제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카텐처럼 보이고 수리구처럼 보이는 게 있죠. 빛날 경이라고 합니다. 단독 사용은 없는데 이것을 문으로 봤을 때 카텐을 친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카텐 옆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로 빛이 들어온다 해서 빛날 경입니다. 여기에 이게 올라가면 헤아릴상입니다. 헤아릴상. 문을 들어오는 들락날락하는 사람을 위에서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헤아릴상에서 상인이 된 거예요. 상인은 뭡니까? 이 사람이 물건 살 사람인지 원가가 얼마나 되는 건지 제대로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헤아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구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음식을 담는 도구 중에서 그릇과 관련된 그릇 중에서도 망태기류에 가까운 이런 그 용기들을 살펴보셨어요. 자, 오늘 살펴보신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면 오늘 우리는 의식주에서 식하고 의하고를 살펴보셨죠. 의에서는 옷이 되기 전에 전 단계가 수건이고 천이고 천의 전 단계가 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물들여서 사람들이 색깔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남자 여자가 어떤 부부관계를 갖는 모습이나 또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났을 때 얼굴색이 변한다 해서 빛색자가 색깔로 사용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색깔이 뭐 있습니까?
흰백, 그 다음에 푸를 청, 그 다음에 누를 황, 그 다음에 검을 흑, 그 다음에 붉을 적자 있었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에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겠느냐? 사람의 가슴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게 시초라고 그랬죠? 문신은 뭘로 새기느냐? 매울 신자, 형구죠? 송구같이 생긴 이 형구를 사용해서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색깔들을 천에다가는 뭘 사용했느냐? 붓을 사용했죠? 그래서 분율자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색과 관련된,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이 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뭘 봤습니까? 대표적인 음식, 벼, 화, 쌀, 미, 콩, 두, 보리, 맥, 그 다음에 물기가 많은 쌀, 기장서, 그 다음에 삼, 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곡식들이고요. 이런 곡식을 담는 도구가 뭐냐? 도구가 그릇, 명자였죠. 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들이 있었어요? 장군, 부 있었죠. 그 다음에 술병, 유 있었죠. 제기, 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쓸 용자, 망태기죠. 그 다음에 길 용자, 망태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신 이거 감출 해자, 그 다음에 위가 터진 그릇 감자, 그 다음에 멀경자, 이런 것들 외에 이제 솥과 관련된 글자가 있었죠. 뭐야? 솥정자, 그 다음에 막을격, 솥역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외에 망태기와 비슷하지만 그물망태기, 그물망, 이런 용기들을 덮는 덮을 이런 것들이 다 의식주의 식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의식주에서 주자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들을 스토리를 잘 연상해 가면서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글자는 잊어버려도 좋은데 원리, 분해 조립식 원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 원리만 이제 알고 계시면 언제라도 책만 들여다보시면 금방 또 기억이 날 겁니다. 오늘 수업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